지금 이 밤에 세상에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전화는 울리지 않고 이름은 불리지 않고 하루는 말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괜히 오래 잠들지 못하는 밤입니다. 사람은 그런 밤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아니면 이제 내 자리는 끝난 걸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의 밤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의 밤입니다. 조선 후기. 한때는 이름만 불려도 사람들이 고개를 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의 말을 들었고 정책이 그의 글에서 시작되었고 개혁이라는 말이 그의 이름과 함께 오르내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빴습니다. 늘 무언가를 고쳐야 했고 늘 누군가를 설득해야 했으며 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 삶이 평생 계속될 것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설명도 충분하지 않은 채로 사람을 전혀 다른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불리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 이름이 빠졌고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짐을 꾸리게 됩니다. 이동하라는 명령, 머물지 말라는 뜻, 돌아오라는 약속은 없는 길, 유배였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먼 곳으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유배는 사람을 시간에서 밀어내는 일입니다. 어제까지는 내일을 계획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일이 올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 유배는 그 사람의 능력을 빼앗기보다 그 사람의 의미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가 유배지로 향하던 길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그의 속마음을 전해주는 글도 그 순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앞서갔던 걸까?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그 질문들은 대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밤마다 떠오를 뿐입니다. 유배지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줄어들고 말소리는 멀어졌습니다. 그의 세계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착합니다. 조선의 남쪽 끝, 강진이라는 낯선 땅. 그곳에서 그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유배지의 첫날 밤, 낯선 방, 낯선 냄새, 낯선 침묵, 등불 하나가 방 안을 간신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루를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고 아무도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하루를 어떻게 끝낼지도 혼자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직함도
역할도 기대도 사라진 자리에서 남아있는 건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그날 밤 그는 아마도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아직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진 채 긴 밤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다면 지금은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유배지에서 맞이한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일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 역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더 빨리 지칩니다. 정약용에게 유배의 첫 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책이 있었습니다. 종이도 있었고 붓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글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의 글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던지는 문장들. 그의 글은 항상 도착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그 도착지가 사라졌습니다. 읽어줄 사람도 없고 답을 해줄 사람도 없고 바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펼쳤다가 곧 덮곤 했습니다. 글자를 읽고 있어도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말을 잃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글도 사라집니다. 유배 첫 해의 정약용은 그런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하루는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달라지는 건 계절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을 찾으려는 마음조차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 시기의 정약용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위대한 학자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무기력했고 조심스러웠고 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유배는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을까? 내가 믿어왔던 생각들은 쓸모없는 것이었을까? 그 질문들은 소리 없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정약용은 그 질문들 앞에서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위대한 결심을 하지 않았고 대단한 각오를 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넘기고 다음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이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그 안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항상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은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정약용의 글은 유배지에 와서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글이 밖을 향해 있었다면 유배지에서의 글은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문장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로 세우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의 한복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제도를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다른 질문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정약용은 권력의 구조보다 사람의 삶을 먼저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어떤 순간에 가장 힘들어지는지, 관리는 어디서 가장 쉽게 흔들리는지, 그 질문들은 책상 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가 조정에서 보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가난했고 말수가 적었고 억울함을 말할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책 이전에 하루하루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은 그의 글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가 쓰기 시작한 글에는 명령어가 사라집니다. 대신 설명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차분히 짚어 내려갑니다. 그는 관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규칙보다 앞서 사정을 살피고 성과보다 앞서 하루를 들여다보라고 적습니다. 이 글들은 당장 세상에 나갈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읽어줄 사람도 없고 발표될 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글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기보다 지금을 견디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 문장으로 가라앉히고 억울함을 외치는 대신 생각으로 다듬는 시간.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정리할 언어를 얻을 때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정약용에게 이 글들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배지에 있었고 여전히 혼자였지만 마음의 방향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글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놓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훗날 이 글들 중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중요한 저작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그는 그런 미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 글을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약용을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정리하던 한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한 뒤로 정약용의 하루는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적어둔 문장을 다시 읽고 낮에는 생각을 정리하고 밤이 오면 몇 줄이라도 덧붙입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전과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흘려보내던 기다림이 아니라 하루를 채우며 견디는 기다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유배지에 있었고 여전히 돌아갈 기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기다릴 때보다 작은 일이라도 하며 기다릴 때 조금 덜 무너집니다. 정약용에게 글쓰기는 희망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절망에 잠기지 않기 위한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매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무엇을 정리할 수 있을까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글은 점점 분량을 갖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한 기록이었지만 어느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문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능성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종종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시간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것인가. 정약용은 아주 조용히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의 기다림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넘기며 그는 시간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바꾸어 갔습니다. 유배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불편했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으며 외로움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자기를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아주 작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정약용은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배지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배에만 갇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글이 그를 묶어두지 않고 그를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끝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불렸는지, 어떤 자리에 섰는지, 얼마나 명성을 얻었는지는 지금 이 밤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유배지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입니다. 그는 권력을 붙잡지 않았고 복권의 가능성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생각하는 태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났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를 쉽게 놓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정약용은 그 둘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쓴 글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쓰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지 모르는 글을,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할지 모르는 문장을 그래도 써내려갔다는 사실. 그건 세상을 향한 선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게 두지 않겠다. 그는 그 말을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정리하고 생각을 기록하고 사람을 떠올리는 글을 조용히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놓지 않았다는 말은 끝까지 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도 조금은 과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는 다만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리할 권리를 남겨두었습니다. 훗날 우리는 그를 실학자라 부르고 개혁가라 부르며 위대한 사상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밤에는 그보다 먼저 정약용을 이렇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자리에서도 자기 생각을 하루하루 정리하며 살아가려 했던 한 사람으로 지금 이 밤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면 너무 서둘러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약용도 답을 찾은 뒤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라 글을 쓰며 버텼을 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밤이 조금 덜 무겁게 지나가기를 바라며 지금은 생각 하나만 조용히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역사가 빛나는 밤의 역밤지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